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다이나믹 메쉬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형에 낙엽을 뿌려 놓고요. 그 낙엽을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날리는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구독자분의 요청도 있고 했는데 뭐 요게 내용은 아니었지만 이게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겸사겸사 요 전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바닥과 그 다음에 나뭇잎 조각 하나만 있는 오브젝트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닥, 그 다음에 나뭇잎이 되는 오브젝트 하나, 요 두 개의 오브젝트만 있는 요거를 다시 이제 열어줬고요. 그 다음에 메쉬 툴을 이용해서 fx의 메쉬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나뭇잎을 선택을 하고 create mesh network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메쉬, 그러니까 이 낙엽을 이 바닥에다가 배치를 하고요.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메쉬 툴에 메쉬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항목에 이렇게 넘버 오브 포인트가 10개, 그 다음에 디스턴스 x, 그래서 x 방향으로 20만큼 떨어져서 10개를 만들어라고 하는 옵션이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지금은 이 오브젝트 위에 얹어져야 되기 때문에 디스트리뷰트 타입을 리니어에서 메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라이너에서 여기 이제 임포트 메쉬라고 하는 어디 오브젝트 메쉬에다가 이 오브젝트를 배치를 할 것인가 라는 임포트 메쉬에다가 이 폴리곤 플랜 1이라고 하는 걸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떨어뜨려 주게 되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 바닥 오브젝트에 이제 이 나뭇잎이 이렇게 달라붙게 되고요. 넘버 오브 포인트에 10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개의 오브젝트가 이 오브젝트 메쉬 랜덤하게 붙게 됩니다. 뭐 이렇게 늘려줄 수도 있고요. 한 200개 정도 300개 정도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00개 정도 이렇게 늘려줬고요. 그 다음에는 너무 이제 규칙적으로 모양을 띄고 크기도 일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만약에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이 디스트리뷰트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게 되면 램프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 램프에 로테이션 램프와 스케일 램프라는 게 있어서 뭐 개수가 있다라고 하면 1번부터 300번까지 크기가 얼마만큼 변할지 그리고 회전이 얼만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데 우선 먼저 해줘야 될 건 이그노어 램프라고 하는 걸 체크를 꺼줘야 됩니다. 지금은 램프를 무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체크하게 되면 뭔가 조금 바뀐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로테이션 램프가 있고요. 스케일 램프가 있는데 지금 스케일이 영향이 더 크게 받았습니다. 아주 작아진 것도 있고요. 너무 작아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케일 램프에 여기는 0에서부터 1까지로 이렇게 배치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0의 거를 밸류 값을 0점을 하게 되면 원래 크기의 반 정도부터 원래 크기까지 이렇게 랜덤하게 크기로 랜덤하게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로테이션 램프에 0부터 1까지로 되어 있는데 뭐 여기는 회전값은 보통 360도 회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셀렉트 밸류 여기 있는 마지막 걸 선택해서 360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360도 전방향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불규칙한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우선 이렇게 배치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면에다가 이 나뭇잎들을 얹어야 되는데 지금 파묻힌 애들도 이렇게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위로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쉬를 클릭을 해보게 되면 여러 가지 노드 중에 옵셋이라고 하는 노드가 있습니다. 클릭해주고 add offset 노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offset 노드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다른 거 필요 없이 offset 포지션에 x, y, z의 x축을 1 이렇게 하게 되면 위쪽으로 이렇게 1만큼 올라가서 이 오브젝트의 표면에 겹쳐 있거나
하지 않게 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선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낙엽을 여기 이 지면 위에다가 얹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믹을 이용해서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여기 보게 되면 메쉬 1에 보게 되면 노드에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노드가 있죠. 그래서 이걸 클릭하고 add 다이나믹 노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솔버가 하나 생기게 되고 충돌 바닥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아래로 떨어져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제 필요한 거는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가 충돌하기를 바라고요. 이 위에 얹어지기를 바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 솔버, 블렛 솔버라고 하는 게 하나 생기게 되는데 여기 블렛 솔버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시작과 그 다음에 중력값, 그 다음에 그라운드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 밑에 보게 되면 콜리더 오브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충돌 오브젝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메쉬를 여기다가 얹어주게 되면 충돌하게끔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마찬가지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용해서 끌어다 떨어뜨리게 되면 이렇게 폴리곤 플레인 1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충돌 오브젝트가 되게 됩니다. 혹시라도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브레이크 커넥션 하게 되면 지워지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플레이했을 때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근데 좀 설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애들이 미끌미끌 거려서 이렇게 다 미끄러 떨어지거나 여기서 미끌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 밑으로 떨어지는 것들도 많고요. 미끄러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기 그라운드 항목에 보게 되면 프릭션이라고 해서 마찰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력을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끄러지는 게 좀 적어지게 돼요. 바운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튀는 거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튀는 거 줄여서 프릭션과 바운스를 줄여가지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보다는 조금 덜 미끄러지고 덜 튀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미끄러지고 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닥에도 마찰력과 바운스의 속성이 있는 거 있지만 여기는 오브젝트에도 그런 똑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쉬를 선택을 해서 메쉬 1의 다이나믹을 보게 되면 이 다이나믹의 이 오브젝트 속성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또 프릭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또 높여주고요. 롤링 프릭션에서 구를 때의 마찰력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줄이고 그 다음에 바운싱도 마찬가지 0을 주게 되면 바운스 되는 것과 그 다음에 마찰력이 조금 더 생겨서 아까와는 다르게 미끌리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아직도 좀 더 미끄러지니까 마찰력을 좀 더 높여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 주고요. 하면 조금 더 덜 미끄러지게 될 겁니다. 좀 더 높게 주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막 제대로 충돌을 안 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걸 또 볼 수가 있죠. 이런 거는 여기는 이 오브젝트가 너무 얇게 설정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버에 보게 되면 여기 이 오브젝트 그라운드에 여기 콜리전 머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충돌 두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두께를 0.1 정도 이렇게 조금 높여주게 되면 이쯤 0.04에서 그러면 아까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충돌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간격이 조금 높아져요. 이렇게 조금 높아지지만 아무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충돌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처럼 막 튀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찰력도 조금 더 높여주게 되면 조금 더 덜 미끌리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를 했을 때 계속해서 이 위에서 떨어지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미 이제 위치를 잡아준 상태가 처음 상태로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밑으로 쭉 여기 아니군요. 여기 메쉬에 보게 되면 여기에 이 다이나믹의 밑에 보게 되면 여기 이니셜 스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니셜 스테이트 초기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에 내가 원하는 위치 이 초기 상태에서 놔두고 플레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 상태가 처음 상태로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 해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부터 표현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 오브젝트 위에 낙엽들을 얹어줬습니다. 이제는 날려주는 그런 효과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블렛 솔브에 보게 되면 여기에 보게 되면 그라비티하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이런 속성밖에 없습니다. 뭐 바람의 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여기 필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필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 메시처럼 뭔가를 연결시킬 수 있고요. 밑에 보게 되면 여기 업섹트, 버텍스 필드, 유니폼 필드, 터블런스 필드 뭐 이런 식으로 뭐 여기 적용하라고 나오게 됩니다. 뭐 커넥트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뭐 선택을 하고 하라고 하는데 그건 어디 있느냐? fx의 기본 필드 값인 여기 필드들이 있습니다. 에어 필드, 드래그 필드, 그라비티 필드, 뉴턴, 레디얼, 그다음 터블런스, 유니폼, 버텍스 필드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필드들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이 필드에 대한 것들은 설명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거는 바람 필드입니다. 그래서 에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필드에 옵션을 보게 되면 윈드, 웨이크, 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쓰임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이제 웨이크라고 하는 걸 사용했었는데 이번엔 바람인 윈드라는 걸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 윈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오브젝트는 이 윈드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플레이를 해도 뭔가 의미가 없고요. 뭐 바람이 세기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연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마야 메쉬 이렇게 블랙 솔버에 보게 되면 여기 필드 값이 있고요.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용해서 에어 필드를 여기다 딱 떨어뜨리게 되면 이제서야 바로 이 에어 필드가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랑 연결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하게 되면 역시나 반응이 없어요. 이제는 실제로 여기 있는 에어 필드의 힘이 너무 약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어 필드의 옵션을 조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필드의 옵션을 보게 되면 마그네티튜드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힘의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람의 색이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테뉴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힘의 거리에 따른 감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디렉션은 바람의 방향, 스피드는 마그네티튜드랑 비슷하게 바람의 세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인허릿 벡터는 기존의 힘을 전달받는 건데 뭐 이거는 모든 항목의 의미가 있진 않아요. 여기 보게 되면 이 속성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좀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특정 형태감으로 바람을 불리게 하고 싶다, 어느 영역만 불리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볼륨 컨트롤 어트리뷰트 항목에 보게 되면 볼륨 쉐입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피어 형태로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퍼져나가는 바람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스피어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이 가운데서부터 바깥으로 바람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람 세기가 조금 약하다 그랬죠? 마그네튜드라는 걸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플레이했을 때 이렇게 표현되게 됩니다. 바람의 방향이 지금은 Y축으로 디렉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Y축으로 되네요. 이 가운데하고는 별개였군요. 뭐 다른 거는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에어라서 Y축으로만 날아가게 되네요. 그래서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를 콘이라는 걸로 바꿔주고요. 이렇게 그러면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 방향성으로 날아가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이쪽 방향성으로, 그리고 플레이 해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볼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영역 안에서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크기가 커져야지 이렇게 플레이를 했을 때 이 영역 안으로 바람이 불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요. 그 다음 조금 더 키워주게 되면 이렇게 날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원하는 그런 결과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어테뉴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1일 때 이제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의 세기가 점점 약해지는 건데, 만약에 낮춰주게 되면 전체가 동일한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세기가 세진 걸 볼 수 있죠. 가까이 있는 부분과 멀리 있는 부분의 세기가 동일하게끔 돼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좀 더 자연스럽게 만약에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터뷸런스라고 하는 걸 보통 적용해 줍니다. 터뷸런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필드 값에 터뷸런스라는 게 있고요. 터뷸런스, 그 다음에 역시나 솔버에 터뷸런스라고 하는 걸 포함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이 터뷸런스의 값을 마그네티드라는 걸 높여주고, 어테뉴에이션을 만약에 0을 해주게 되면 모든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터뷸런스의 영향 100이라는 마그네틱 값을 받게 되는데, 이 터뷸런스라고 하는 건 난기류라는 의미고요. 불규칙한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날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바람에 의해서 이쪽 방향으로 날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세니까 조금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럼 약간의 불규칙한 움직임이 보이고 이 세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약하게 되는 것 같으니까 30 정도 이렇게 주고 플레이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람이 날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터뷸런스라고 하는 필드 값이고요. 그 다음에 연결하는 방법은 솔버의 이 필드라고 하는 항목에서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 위에 낙엽들을 얹고 그 얹어진 낙엽들을 다이나믹에 의해서 어떤 필드 값에 의해서 날릴 때 이렇게 사용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원하신다면 구독해서 꾸준히 올리는 영상들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